그럼 Q&A로 들어와서 먼저 음악 초보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 와사비 전나고 바이셀 지표가 이용 불가로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밑에 이제 편우님도 저도 며칠 전부터 안 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확인을 해보니까 뭐 바이셀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이제 사용이 지금은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는데 아마 이제 와사비님이 지금 인생 여행 중이셔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일단은 이제 기다려보고 뭐 계속해서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차후에 한번 와사비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우리 JK 루이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로 봐주세요. 제가 푼 수수께끼에 의하면 도이치뱅크가 곧 파산합니다. 코비가 죽은 것은 도이치뱅크 파산에 대한 결정이랍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보다 못하네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도이치뱅크 파산이랑 코비 죽음이랑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왜 어떤 무슨 관계가 있을까 딱히 이제 떠오르진 않는데, 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뭐 코비 죽음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파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이치뱅크 차트를 제가 이제 봤더니 지난번에 이제 삼각 수렴하다가 아래로 잠깐 빠졌다가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해서 잠깐 이제 차트를 열어보면, 최근 차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이 삼각 수렴을 하다가요, 삼각 수렴 하다가 아래로 보시면 이탈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 수렴하는 구간을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먼저 이탈을 했는데, 이탈한 이후에 이탈해서 이제 이때 이렇게 이탈했고, 이탈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만약에 진짜 도이치뱅크가 곧 파산한다라고 하면 이 반등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도이치뱅크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마지막 반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고양이 집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게 4일 전에 적어주신 내용인데 뭔가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건 아닌데 그냥 느낌입니다. 가끔은 논리적인 생각보다 감이 더 정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만 더 힘내시죠,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 고양이 집사님 말씀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 날부터인가 해서 XRP가 좀 약간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진짜 뭐 논리적인 어떤 이유보다도 이렇게 감이 어떤 촉이 왔을 때 그때 더 그런 게 잘 맞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항상 촉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요. 이렇게 이제 고양이 집사님이 써주신 내용 받고, 다음으로 이제 배은숙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채널이 코인 전체 사항과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얘기 나누는 게 어떨까요? 리플사 대변인 채널도 아닌데요. 리플에 치중하는 채널이 아니길 바래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이제 지금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XRP에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비중이 좀 높아졌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XRP를 중점적으로 이제 많이 좀 다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XRP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물론 이제 비트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 비중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3파 상승까지 와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전나구 위치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트 방송보다는 뭐 경제 관련된 전체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차트 이야기는 좀 줄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잭오븐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미리미리 매도 계획들 세우시고 계획대로 매도하세요. 제 투자는 절대 신중하세요. 2020년 공포스러운 상황들에서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일상에서 감사함을 자주 찾으세요. 결국 사랑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가장 중요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상승장 막 올라갈 때 허둥지둥 막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때 내가 미리 매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현금화는 어떻게 현금화할 건지, 교체 매매는 어떻게 교체 매매를 할 건지, 이런 부분, 비중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다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대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에 어떤 호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원래 세웠던 이제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막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호재가 터져요. 호재가 터지는데 그랬을 때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오히려 가격이 낮을 때는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못 하다가 가격이 올라가고 막 호재가 쏟아져 나오면 그때 확신을 갖고 오히려 큰돈, 목돈을 준비해서 그때 이제 막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상승장에서도 손해를 보거나 돈을 이제 잃거나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JL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JL님이 다우지수 600포인트 하락했네요. 월요일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절묘한 시점에 코로나에 의한 다우 하락, WHO 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및 그들의 각본일까요? 써주는데 월요일날 그때 이제 중국 증시 크게 이제 하락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하고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 반등을 해줬어요. 오늘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약간 이제 올라왔던 걸로 0.6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이 상승이 이 우한 폐렴이 해결이 돼서 상승하는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결국에 경제 지금 사이클상 그리고 경제 지금 상황을 쭉 봤을 때 지금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한 폐렴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하락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안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반등을 해줄 때마다 마지막 탈출 기회로 보고 저는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일님이 적어주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으로 얀님이 적어주셨는데 리플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보 남깁니다. 비트맥스에서 2월 5일 수요일에 XRP USD 상품을 출시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듯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마 어제 XRP 가격 올라간 부분이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호재로서 작용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2017년도 차트 그림을 보면 원래 그 세력들이 계획을 세웠던 그 흐름대로 저는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킹치시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중국 경제가 올스톱되고 아까 이제 관련된 기사도 봤었죠. 우리나라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와의 국경 봉쇄, 출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투자 관점에서 우리에게 줄 영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의 생산성 악화와 GDP 감소세가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결론 내었죠.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그런데 이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중국이 세계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중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스크와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법정화폐 비상금을 비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암호자산을 구매하기보다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홍콩 사태의 뱅크런과는 반대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의 투매로 조정 국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시장의 투자 견인 효과가 이번 불장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시장의 특성이 세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슈는 그저 세력 스케줄의 합리화, 명분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안심하지 말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먼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제 이제 위기를 겪고 있는 어떤 자국의 경제 상황이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자국 화폐보다는 오히려 달러라든가 아니면 그 안전자산인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관련된 이제 기사를 하나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베네수엘라 상인들이 페트로 결제를 거부한다. 그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네수엘라 상인들이 국가 발행 석유가치 연동 암호화폐 페트로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페트로를 이제 은행에서 환전하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평가절하된 이 현지 법정화폐 볼리바르를 지급받기 때문에 페트로 결제를 거부하고 있대요. 이 베네수엘라 국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국가에서 발행한 법정화폐를 믿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페트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담보가 있는 걸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정부가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페트롤을 발행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중국도 결국에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악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수록 베네수엘라처럼 그 위안화보다는 달러라든가 아니면 엔화라든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도
중국에서 발행한 그 CBDC가 아니라 결국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언제든지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치가 보존이 되는 그런 화폐로 바꾸려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뭐 근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킹치치게님이 예상하는 대로 또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어거스트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이더 리플은 70% 이상 비율로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총 30위권 내에 제가 선호하는 코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님과 일부 해밀리 회원분들 분석 내용대로라면 알트코인들이 조정기간 B파 혹은 C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상승기간에 돌입하게 되면 알트코인들을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매도하여 비트나 현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지 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이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마 제 방송 계속해서 이제 보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전고점에 도달할 때가 1파 상승을 마무리하는 단계인지 맞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까 제가 XRP 차트 설명드릴 때 지금 B파, C파 끝내는 게 작년 6월 고점 뭐 600원 근처를 돌파시키고 안착하는 단계가 그 C파 과정을 끝내는 거고, 1파 상승이 전고점까지 가는 걸 1파 상승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인지 아니면 5파 상승을 마무리하는 단계인지 여부 이렇게 이야기해 줬고, 이 부분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에이다, 스텔라, 루멘, 네오, 가스, 이오스, 넴, 리스크, 솔브케어들 막연히 현재 가격과 비교하여 4-5배 상승한 가격에서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제고분트님 그 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우셨던 그 계획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 이야기 듣고 또 바꾸고, 또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또 바꾸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세웠던 그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총 30위권 내에 코인이 어느 가격이 되면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이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는 이 코인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좋아서 이거는 홀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은 나는 그냥 단기적으로 이번 그 비파 상승에서 매도를 전량 매도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뭐 3파까지 끌고 가겠다라든가, 이런 의견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다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고, 아까 제가 이제 다만 지금 아직 이제 알트코인들 1파가 제대로 이제 시작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B파 과정과 C파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면 B파 과정을 끝낸 그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제가 고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도를 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로 저는 교체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세운 기준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난 이오스는 적어도 10만원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만원이 지난 6월 고점이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매도 계획을 바꾸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계획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도 가격이 1파 상승 때 가격인지 5파 상승 때 가격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 방송 계속 보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부분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우주 삼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가 드디어 주봉 U20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네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지리라 보입니다. 큰 폭의 상승을 위해서는 한 번에 데드 크로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기회를 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저는 2017년 10월부터 코인 시작해서 최고점에도 거래를 계속했던 호구였습니다. ICO도 해보고 거래소도 옮겨가며 거래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뒤부터 안되겠다 싶어 공부를 참 많이 했고, 아직도 투입한 금액에서 마이너스 20%이긴 하지만 물린 금액에 비하면 꽤 많이 복구한 것 같기도 하네요. 해밀리 분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고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세요. 내 돈이 걸린 문제를 타인의 의견으로 정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 아닐까요?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을 또 이제 우주 삼돌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이제 제고분트님도 말씀해 주셨고, 아까 이제 어거스트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도 결국에 이제 우주 삼돌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어거스트님도 마찬가지로 어거스트님이 정하셨던, 분명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 가격이 되면 매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를 해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인하면서 단타도 해보고 스윙도 해보고 ICO도 해보고 마진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거래 방식도 터득하고 마음 편히 거래하는 방법도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네요. 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외적으로 매월 은행 적금 넣듯이 일부 리플 추매하는 것 말고는 잦은 매매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의 단타성 추격 매매는 이성을 잃어 코인만 잃게 되는 경우가 꽤 많으니 주의하세요.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매매를 해봤는데, 개수가 늘었다. 하고 나니까, 매매를 쭉 하고 나니까 원화가 아니라, 원화로 버는 거는 어차피 상승장이 되면 다 원화로 벌어요. 코인들이 올라가면 버는데, 개수가 늘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데, 내가 매매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서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다 매도했다가 비트코인을 바꿨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알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알트코인을 바꿔요. 그러면 원화 가격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덜 빠졌다라고 하면 지난번보다 올라서 근데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리플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였는데 그 100개가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와봤더니 뭐 60개로 줄었다, 70개로 줄었다, 뭐 아이콘으로 갔다 와봤더니 10개가 줄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매매를 하시면 저는 좀 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고 그냥 포트폴리오 짠 대로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장이 되면 리딩방들이 많이 생깁니다. 단톡방에서 리딩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뭐 이더를 받는다던가 뭐 비트를 받는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분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제가 봤을 땐 돈을 벌기보다는 그냥 상승장, 시장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이 시장이 지금 상승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시장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 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상승장에 여러분들 막 쫓아다니면서 리딩방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쭉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이 길어졌는데 어디까지 읽었냐면, 상승장에서의 팁은 추격 매매보단 전환 매매, 분산 투자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얼마 전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목표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개수가 있어 많이 오른 이클을 팔고 아직 덜 오른 이더를 매수하고 차후 이클은 아직 덜 오르고 보유 중인 퀀텀으로 대체하고자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내가 판단했을 때 뭐 BSB가 많이 올라서 좀 비싸진 것 같다, 그럼 매도해서 아직 덜 오른 이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가면서 매매하는 거를 했는데 나는 수익이 나더라,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쭉 지켜보면 거의 그런 분들이 많진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밀리 가족분들도 매도 계획 잘 세우시고 모두 목표한 금액에서 익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매수세가 강합니다. 하락해도 바로 말아 올려 버릴 정도로 좋네요. 단기 조정은 올 수 있지만 한번 전환된 큰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주봉상 5-20주 데드크로스가 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 이후에 5-20 골든크로스는 그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도 참고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우주 삼돌님이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지금 이제 5주와 20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잠깐만, 이거를 360을 5주로 바꿔볼게요. 5주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대를 해서 이거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지금 보시면 5주와 20주가 1월 20일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한 번 정도의 데드 크로스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큰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한 번의 데드 크로스, 이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제 1파 상승하고 그 다음에 2파 조정할 때, 그 큰 1파 상승하고 큰 2파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큰 3파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어제 제가 뭐 월봉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월봉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월 이평선을 넘어가서 돌파시키고 안착한 다음에 20월 이평선의 방향성을 미묘하지만 살짝 이렇게 돌려세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2016년도 또는 2012년도 이 이후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우주 삼돌님이 좋은 이제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한강 앞에서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한강 앞에서님이 비트코인 공포지수에 따른 비트코인 추세와 가격 흐름 분석 부탁드립니다. 요즘 혼자 분석 중인데 개인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석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마 이제 한강 앞에서님이 공부를 하셨고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도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 같이 제가 이제 그 부분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강 앞에서님이 이야기해주신 그 부분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뭐 공포, 탐욕 지수를 나타내는 사이트인데 alternative.me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암호화폐 관련된 지금 단계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구간인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구간인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구간인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드, 욕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떤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아마 이제 한강 앞에서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작년 6월처럼 이렇게 이 탐욕 지수가 90까지 올라왔을 때는 일정 부분 이제 매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0 이하로 이렇게 이제 공포감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작년 뭐 8월달 이렇게 이제 공포감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약간의 오차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작년 8월보다 공포 지수는 작년 12월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게 가장 낮을 때, 탐욕 지수가, 그러니까 공포감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을 때 그때가 저점일 것이다 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하는 영역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일 때는 내가 이제 분할로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봤던 게 그 비슷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심리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글 트렌드에서 뭐 비트코인이든 뭐 다른 암호화폐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이 수치가 역사적으로 100 근처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도 지금 뭐 9에 있습니다. 9.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아직도 시장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 탐욕을 부리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상승장 초입부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조니 HR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몇몇 유튜버분이나 몇몇 제 해외 트레이더분들은 2012, 13, 2017, 18년과 같은 불장 때 몇십 배 오르는 알트코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예견들 합니다. 이유인즉슨 ETF나 선물 옵션 같은 상품 때문에 신빙성 문제로 인해 예전같이 폭등하는 코인은 없을 거라는 것 같다는 이유인데요. 예전 2012년 때는 모르겠으나 2017년 불장 때도 ETF 승인 언급이 있었고, 그 후에 비트 알트 코인들이 폭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2012년도, 13년도나 17, 18년도 같은 몇십 배 오르는 불장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는데, 이거는 뭐 생각마다 이제 전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마 몇십 배 오르는 종목이 앞으로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유는 거의 2년 동안 이제 하락장이 생기고, 작년에 한 차례 이제 반등하다가 다시 이제 꼬꾸라지면서 조정을 이제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생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고착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은 생각은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2015년도, 16년도에 그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좋은 타이밍에 이 시장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야, 이 시장은 끝났어, 이 시장 못 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얼마 수익을 취하지 못하고 다 팔고 이제 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두세 배 먹고 나가거나 아니면 몇십 퍼센트 수익 보고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림을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까지 해서 쭉 상승을 해주면서 진짜 알트코인들은 뭐 몇백 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코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2015, 16년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데이 워커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리플 상승률 약 55배, 12월의 상승률 약 15배, 2017년 5월 리플 스텔라 상승률 약 12배, 12월의 상승률 약 45배, 각각 상승률 비중을 반대로 줬던, 즉 같은 세력 노름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정황이군요. 이 정도면 리플도 리플이지만 물량의 절반을 소각시킨 스텔라의 돌아올 불량대 상승력이 얼마나 가파를지 궁금해집니다. 의외로 헉소리나게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싶네요. 리플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닥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이 적은 스텔라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링크를 하나 이제 걸어주셨는데, 영상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스캠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텔라 루멘 비중이 뭐 많진 않지만 일정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올데이 워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에 좀 비중을 실었다가, 지금 이제 2017년도 3월달 그 위치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에 비중을 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연말 마지막에 5파 상승이 됐을 때는 리플 비중보다 뭐 스텔라 루멘을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진행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실제 또 이제 리플 상승률하고 스텔라 상승률을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스텔라 루멘 상승률이 좀 낮다라고 하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 뭐 리플 비중을 좀 줄여서 스텔라 루멘으로 좀 더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하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